안녕하십니까. 치과 교정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하면 언제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교정치료 시기와 치료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게다가 치과 의사들도 선호하는 교정치료의 방식과 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아이의 교정치료가 언제,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조화로운 안모와 고른 치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정교합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소아의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정교합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소아 교정의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앞니가 튀어나온 경우, 또 이가 삐뚤삐뚤한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을 보시면 반대교합은 그림처럼 이가 거꾸로 물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교합은 또 다른 말로 3급 부정교합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반대교합의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문이가 날 때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를 보면 반대교합은 발견되는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교합은 그 원인에 따라 골격성, 치성으로 나뉘는데 골격성 반대교합은 그림처럼 윗턱은 저성장, 아래턱은 과성장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악은 전방으로, 하악은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한 교정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마스크는 구강내 장치를 넣고 구의 장치를 사용하여 상악골은 전방으로, 하악골은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교정치료를 하게 됩니다. 직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대교합이 심한 상태입니다. 코 주위 안면 부위가 꺼져 있고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스크로 구강내 반대교합을 치료한 모습입니다. 치료 전과 비교해보면 정상 교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안모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몰되어 있던 중안면부가 개선이 되었고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례를 보시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특정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 앞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어 잇몸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하여 반대교합을 치료한 모습입니다. 치료 전후 모습입니다. 반대교합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교정치료 후 반대교합도 개선되었지만 아래 앞니의 잇몸이 건강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윗턱은 앞으로 나오고 아래턱은 뒤로 이동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골격성 반대교합의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이지만 유치할기에도, 그러니까 반대교합이 발견되는 즉시에 치료하기도 합니다. 유치할기에 반대교합을 가진 환자입니다. 역시나 중안면부가 함몰되고 아래턱이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구강내에서 반대교합 소견이 보입니다. 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하여 반대교합을 치료한 모습입니다.
치료 전후 유치혈기에 반대교합이 치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모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화면부가 개선되었고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격성 반대교합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3급 기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급 기능장치에는 액티베이터, 프랑켈 어플라이언스, 트윈블락, 바이오네이터, EOA 같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치료의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3급 기능장치는 윗턱 성장을 유도하고 아래턱은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증례를 보시면 유치혈기에 반대교합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3급 기능 교정 장치를 구강 내에 장착을 하고 반대교합을 개선한 모습입니다. 엑스레이상 윗턱과 아래턱에 반대교합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성 반대교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성 반대교합은 골격성 반대교합과 마찬가지로 이가 거꾸로 물린 상태인데요. 차이점은 골격 상태는 정상이지만 입을 다무는 과정에서 조기 접촉이 일어나 반대교합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턱이 우측으로 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기 전에는 그림처럼 상하악의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입을 다무는 과정에서 우측 송곳니에서 조기 접촉이 일어난 다음에 아래턱이 우측으로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아도 우측 송곳니에서 조기 접촉이 일어나면서 아래턱이 우측으로 편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접촉을 없애는 교정 치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대교합을 개선하고 우측으로 틀어지는 부정교합을 개선하였습니다. 치료 후 반대교합이 개선된 것은 물론 우측으로 아래턱이 틀어지는 비대칭 양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증례는 전형적인 상급 부정교합의 양상은 아니지만 그림처럼 이렇게 측절치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 간혹 조기 접촉으로 인해 아래턱이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입을 다물기 전에는 중심선이 맞지만 입을 다무는 과정에서 좌측 측절치에서 조기 접촉이 발생하면서 하악이 아래턱이 좌측으로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치아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 조기 접촉을 없애면 다음과 같이 아래턱이 틀어지는 양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면 사진을 보면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요. 치료 전에 아래턱이 좌측으로 틀어지는 것이 교정치료 후 아래턱이 고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가 거꾸로 물리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앞니가 튀어나온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니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토끼처럼 아이의 치아가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교정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는 보통 우리가 일반 2급 부정교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급 부정교합의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이루어지는데요. 이때가 바로 2차 성징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하지만 위턱을 넓히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치료가 필요합니다. 2차 성징 전에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골의 성장 곡선을 보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앞골의 최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2급 부정교합은 위턱은 과성장, 아래턱은 저성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상악골은 성장을 억제하고 하악골은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최대 성장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기간을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위턱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는 헤드기어가 있습니다. 헤드기어는 골격 양상에 따라 견인의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그림처럼 상방으로 견인을 하는 경우 상부 견인 헤드기어라고 하고 하방으로 견인을 하는 경우에 경부 견인 헤드기어라고 합니다. 앞골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 그림처럼 구강 내에 장치를 넣고 헤드기어를 머리에 장착한 다음에 구의 견인력을 주어 그림처럼 상악의 성장은 억제하는 교정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 입술의 돌출감이 개선되고 아래턱이 정상적으로 발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입술에 돌출감이 있고 치아가 삐뚤삐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부 견인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고른 치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헤드기어를 통해 상악골의 성장을 억제했으므로 입술의 돌출감이 개선되었습니다. 헤드기어를 사용한 다른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입술에 역시나 돌출감이 있고 치아가 뻗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부 견인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교정치료를 진행해서 다음과 같이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였습니다. 뻗어진 앞니도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의 모습입니다. 뻗어진 앞니가 많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돌출감이 개선되었고 아랫입술의 라인이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에서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할 때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악의 성장 치료 시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하악의 성장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계교합과 좁은 상악궁은 아래턱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과계교합은 윗니와 아랫니가 그림처럼 깊게 몰리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윗니와 아랫니가 깊게 몰리게 되면 그림처럼 아래턱이 윗턱에 막히게 되어 아래턱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계교합을 개선해서 아래턱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과계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그림처럼 아랫니가 윗니의 뒤쪽 잇몸을 누르게 되어서 잇몸 염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방교합 거상장치를 이용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해서 어금니는 정출을 유도하고 앞니는 함입을 유도해서 교정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림처럼 이가 깊게 물리는 것이 깊게 물리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좁은 상악궁 또한 아래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인데요. 상악궁이 좁은 경우에는 혀가 하방으로 위치하게 되어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코를 골게 됩니다. 며칠 전 봤던 뉴스인데요. 축농증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축농증 못지않게 상악궁이 비좁은 경우에는 심각한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비염과 혹은 축농증과 동시에 상악궁이 좁은 부정교합이 있다면 안면기형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 문제가 생기면 그림처럼 얼굴이 하악이 후하방으로 자라게 되어서 얼굴이 길어지는 안면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의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이지만 상악궁이 좁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 빨리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좁은 상악궁을 가진 경우에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입안에 착용을 하고요. 이 교정 장치는 특징적으로 장치를 벌릴 수 있는데요. 그림처럼 앞궁을 벌릴 수 있는 교정 장치를 넣어서 앞궁을 충분히 확장시켜 줍니다. 다음 증례들처럼 상악궁이 좁은 경우에는 조개 치료를 통해 상악궁을 넓혀주어 혀가 상방으로 정상 위치하게 하여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래턱의 성장 촉진은 2급 기능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데요. 아래턱이 작은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처럼 2급 기능 교정 장치를 사용합니다. 2급 기능 교정 장치를 입안에 착용을 하고 아래턱이 전 상방으로 자랄 수 있게 유도를 해줍니다.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아래턱이 전방 성장이 유도되어 그림처럼 정상 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처럼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 2급 기능 장치를 이용해 아래턱의 성장을 유도합니다. 치료 후 아래턱이 치열 전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인데요. 아래턱이 전방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아래턱이 치료 전에 비해서 전방으로 앞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니가 튀어나온 경우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가 삐뚤삐뚤한 경우, 즉 덧니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덧니는 치성 부정교합 혹은 총생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합니다.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때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치가 빠지기 전입니다. 이때 보통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덧니의 경우에는 총생의 심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생의 양이 그림처럼 4mm 이하인 경우에는 경도, 4mm와 8mm 사이에는 중증도, 8mm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의 총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경도의 총생의 경우에는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의 유치의 크기가 영구치보다 큰데요. 이 영구치가 배열될 공간이 4mm 이하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 공간을 유지하는 교정치료를 합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악치열의 공간을 유지하는 교정장치를 그림처럼 착용했습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교정치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시면 치료 전과 후에 앞니의 배열 양상이 많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정장치를 붙이고 교정치료 이후에 그림처럼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게 됩니다. 치료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앞니의 삐뚤삐뚤한 치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의 총생의 경우에는 치아를 배열할 공간을 마련하는 교정치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증례의 경우에는 어금니를 그림처럼 뒤로 밀어서 공간을 마련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이 증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악 구치부 쪽에 공간이 많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공간을 이용하여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게 됩니다. 교정 치료 후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의 사진입니다. 삐뚤삐뚤했던 앞니가 교정 치료 후 바르게 배열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8mm 이상의 총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송곳니가 나기 전에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게 돼서 송곳니가 배열될 공간을 마련한 다음 교정치료를 진행합니다. 증례를 보시면 작은 어금니 4개를 발광한 다음 영구치열기 때까지 기다린 후 2차 교정치료를 해서 다음과 같이 치아를 고르게 배열합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상황에 따른 교정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정치료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반대교합은 관찰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토끼의 경우에는 악골의 최대 성장기에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악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반대교합과 토끼의 경우에는 조기에 교정치료를 해서 조화로운 악골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덧니의 경우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치료를 해도 교정치료 시기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부정교합이 의심된다면 교정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